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샬롯 폴킨스 길만의 더 옐로우 월페이퍼입니다. 1892년에 쓰여진 이 작품은 오늘날에는 여성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여겨지고 있고 영문과에서도 많이 읽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화자가 좀 독특해요. 지금 인세니티의 접경에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신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게다가 지금 이 일기를 어떤 상황에서 쓰냐 하면 기습적으로 주변의 관찰을 피해서 썼다가 멈췄다 썼다 멈췄다 이런 식으로 여러 엔트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떤 맥락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대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독자들이 발라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만큼 또 되게 챌린징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란인데 이때 옐로우는 여러분 중에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주 산뜻하고 좋은 느낌의 노란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호의 그림에서 아주 따뜻하면서 온기가 돌고 열정적인 느낌도 주는 역동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누렇게 뜬 색깔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질병의 색깔로 여겨지기도 하죠. 환자의 병색이라 그럴까? 그걸 표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은 비겁함하고 연결이 되는 코왈디스, 비겁함과 연결이 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 맞서서 싸우지 못하는 지금 이 화자, 여성의 상황을 의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이 정확히 어떤 방일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또 냄새가 좀 나고 이런 묘사도 됩니다. 방의 환기 문제라든가 습기 이런 게 겹쳐서 누런 냄새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오줌을 지려놓은 것인가 이런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노란색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 얘기 중에 기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기질은 humor, H-U-M-O-R 이게 우리로 쓰면 유머할 때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사람의 기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400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기질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4개의 기질론인데 여러 특성에 따라서 4가지로 크게 나눠 보자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 담즙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옐로우 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색깔로 표현되자면 이제 노란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이 뭐냐면 창조적이고 불같고 열정적인데 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지금 화자의 여러 묘사들을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나오는 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 일반이 어떤 창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면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일상성을 뒤틀거나 잘라서 붙이거나 재배열하거나 조합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상의 틈바구니 아니면 저 뒤편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그냥 예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 화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뭐라고나 할까요? 자의적으로 재배열하면서 이게 이상의 징후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의미를 새로 찾아내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노란색에 겹쳐져 있고 그거를 깔고 진행이 됩니다. 읽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마찬가지로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앞부분에는 이게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군더더기 얘기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뒤로 가면서는 좀 줄겠지만 앞부분은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덧붙여 해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is very seldom. 아주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다. That mere ordinary people like John and myself, 존과 나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secure, 확보하는 것은 ancestral halls, 고풍스러운 저택을 for the summer,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네, 홀은 집안에 있는 넓은 방이나 공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넓은 그 영지, 땅을 끼고 있는 대저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풍스러운 대저택을 확보한 게 참 드문 일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화자가 하는 이 말에는 뭐가 감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문 일을 했지? 이런 이유가 은폐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들이 지금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데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고풍스러운 저택 확보한 것, 요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자가 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 여기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해야만 하는 아주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여기에서는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가 전혀 안 드러나는 건 아니죠.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을 전하면서 solely on my account, 완전히 나 때문에 여기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화자 때문임이 명시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그 결과에 대한 진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맨 처음의 진술, 이것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자가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문장인데 다시 패러그래프이 바뀝니다. 보통은 몇 개의 문장들이 붙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이 구성이 되는데 이 화자는 한 문장 쓰고 말하자면 엔터를 쳐서 다른 문장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구성 자체도 지금 이 화자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한 문단으로 또 짧은 문장들로 문단을 구성하고 이런 것은 생각이나 지금 통제의 단위가 지금 이렇게 짧게 끊겨져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단절적인 거죠. 네, A colonial mansion. 지금 ancestral halls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민지풍의 대저택, a hereditary estate. estate는 저택이 딸려 있는 넓은 사유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습 사유지가 되겠죠. 그래 놓고는 I'd say a haunted house. 그 말을 붙입니다. 나 이렇게 말하고 and rich. 뭐라고 말하냐면 haunted house 하면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란 뜻이죠. haunt라는 걸 동사로 쓰면은 자주 가다 이런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썼어요. 뭐가 자주 오냐면은 저 위에 4차원에 있는 영들이 자주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집,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집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and rich 이런 것에 이를 법도 하지만 뭐냐면 the height of romantic felicity. felicity는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보통 지극한 행복, 그래서 지복이라고 표현하죠. 낭만적인 행복의 절정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화자의 성향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게 귀신 들린 집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비난조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면은 정말 뭔가 낭만적이고 고딕적인 어떤 특징이 고양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화자의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핀잔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 건데 기왕에 이 대저택에 왔으니 귀신이라도 한 마리 출몰했으면 귀신이라도 한 분 출몰했으면 요런 식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낭만성이 더 고조가 될 텐데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that would be asking too much of fate.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요구하는 것일 게다. of fate, 운명에게. 번역본들을 가끔 보면, 제가 이제 가끔 그 번역본들을 좀 언급은 할 텐데요. 너무 운명론적이다. 운명론적인 발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명에
에게 너무 많은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 뭐냐면은 운명한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 운명이 성질이 나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지금 띄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Still, I will proudly declare that there is something queer about it. proudly는 당당하게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나 당당하게 선언할란다. 이 집에는 about is는 이 집이죠. 뭔가 queer, 이상한 게 있다. 이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집 자체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와서 버리는 여러 가지 본인이 남기고 만드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다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같이 그 대목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아무튼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난 당당하게 선언할란다.